해외에서 나 한국인이에요 라고 말했을 뿐인데 공항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무표정하던 입국 심사관이 웃으며 말을 걸고 시장에서는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밉니다. 예전엔 노스, 사우스를 설명해야 했던 나라. 이제는 전 세계 호감도 82%, 어떤 곳에선 94%가 한국을 좋아한다는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 영상, 한국인이라는 말 한마디가 해외에서 어떤 대접을 받게 되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부심이 느껴지는 이야기, 끝까지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럽연합 관광 전문 기자 엘레나 밀러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 취재를 간 게 2010년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유럽에서 한국은 그저 분단 국가였죠. 공항에서 여권을 보여주면 늘 같은 질문이 따라왔습니다. 코리아, 노스, 사우스. 저는 매번 사우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설명해야 했어요. 그때 함께 취재했던 한국인 가이드가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젊은 남성이었는데 그가 해외에서 한국인이라고 밝힐 때마다 보이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뭔가 방어적이었습니다.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눈빛에 서려 있었죠. 한국이요? 아, 북한 말고요? 이런 반응을 들을 때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도 어딘가 움츠러들었어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해명해야 할 대상처럼 느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초, 저는 유럽연합관광청에서 의뢰한 특별 리포트를 준비하게 됐어요. 주제는 전 세계 국가별 호감도 조사였죠.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놀라운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 호감도가 82.3%였어요. 처음엔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 확인했죠. 틀림없었어요. 전 세계 평균치를 훌쩍 넘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생각했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단 15년 만에 무엇이 바뀐 거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다시 현장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이 아니라 한국을 가장 사랑하는 나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제가 목격한 것들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과거의 열등감과 현재의 자부심. 그 극명한 대비 속에서 저는 하나의 진실을 발견하게 됐죠.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이제는 설명이 아니라 환영의 신호가 됐다는 사실을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느낀 2025년 한국인으로 여행한다는 것의 의미를요. 취재 준비를 하면서 저는 여러 한국인 여행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엔 공통점이 있었어요. 국적을 밝히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져요. 한 30대 여성 여행자가 말했습니다. 예전엔 설명해야 했는데 이젠 환영받는 느낌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로만 봤던 수치가 실제 경험으로 뒷받침되는 순간이었죠. 또 다른 5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공항 직원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한국 여권을 보는 순간 미소를 짓더군요. 저는 메모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감도 변화가 아니었어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된 겁니다. 예전엔 나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 어디 있는 나라죠? 라는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다르죠. 오, K-팝 좋아해요. 한국 드라마 정말 재밌더라고요. 라는 반응이 나와요. 설명에서 환영으로. 이 변화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아시나요? 저는 독일 사람입니다. 해외에서 독일인이라고 밝히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받아요. 기술 좋은 나라, 정확한 사람들 같은 이미지가 있죠. 하지만 그건 오랜 시간 쌓아온 결과물입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죠.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엔 뭐가 있을까요? K-팝일까요? 드라마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가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특정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호감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가기로 했죠. 그곳에서 제가 경험한 것들은 제 인생 20년 기자 생활 중 가장 인상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 CHAPTER 3.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 뜻밖의 장소. 데이터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한국 호감도 1위 국가.
저는 프랑스나 미국 혹은 동남아시아 어딘가를 예상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94.8%. 중동이었어요. 왜 하필 중동일까요? 저는 즉시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부다비로 가야겠어요.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편집장은 의아해했죠. 중동에서 한국 이야기를 취재한다고? 엘레나, 정말 그게 의미 있을까? 저는 확신했습니다. 숫자가 거짓말하지 않아요. 94.8%라는 건 거의 국민 전체가 한국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엔 분명 이유가 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아부다비 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2월에 아부다비는 따뜻했어요. 섭씨 25도 정도였죠. 햇살이 쏟아지는 공항 로비를 걸으면서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보였어요. 가족 단위, 신혼부부, 젊은 친구들까지 다양했죠. 그들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낯선 땅에서도 불안해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중 한 커플에게 다가갔습니다. 허락을 구하고 간단히 인터뷰를 요청했죠. 여기 분위기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친절해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다들 반가워하더라고요. 그의 아내가 거들었습니다. 택시 기사분도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먼저 꺼내시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부터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저는 숙소에 짐을 풀고 본격적인 취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항, 시장, 쇼핑몰, 관광지. 한국인들이 자주 가는 곳들을 직접 돌아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여정에서 저는 단순한 호감도를 넘어선 무언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이곳에선 일종의 특권처럼 작동하고 있었어요. 취재 첫날, 저는 의도적으로 공항으로 다시 갔습니다. 입국하는 한국인들을 관찰하기 위해서였죠. 입국 심사대 근처에 서 있었어요. 물론 공항 측 허가를 받고요. 저는 카메라 없이 노트만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가족이 줄을 섰어요. 부모님과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 둘이었죠. 아버지가 여권 4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심사관은 전형적인 무표정이었어요. 중동 특유의 엄격한 분위기였죠. 여권을 받아 스캔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심사관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미소가 번졌어요. 갑작스러웠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미소였죠. 코리아? 심사관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한국에서 왔습니다. 심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드라마 봤어요. 눈물의 여왕. 아주 좋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드라마 이야기라니요. 한국인 가족도 당황한 듯 했어요. 하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죠. 저희도 그 드라마 봤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심사관이 도장을 찍으면서 덧붙였어요. 한국 정말 좋은 나라예요. 환영합니다. 가족이 지나간 후에도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본 장면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입국 심사대는 대부분 나라에서 가장 긴장되는 공간입니다. 무표정한 공무원, 차가운 질문, 서류 확인. 여행의 시작을 알리지만 동시에 가장 경직된 순간이죠. 그런데 여기선 달랐어요. 한국 여권을 본 순간 팬미팅 현장처럼 바뀌었습니다. 저는 계속 관찰했어요. 다음 한국인도, 그 다음 한국인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심사관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죠. 환영의 분위기였어요. 한 젊은 여성 여행자는 심사관에게 K-팝 그룹 이름을 듣기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 좋아해요. 당신도 팬이에요? 여성은 웃으며 대답했죠. 저는 블랙핑크를 더 좋아해요. 심사관도 웃었습니다. 블랙핑크도 좋죠. 저는 노트에 빠르게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진짜 애정이 느껴졌죠. 공항을 나오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한국인으로 여행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경험일 거라고요. CHAPTERO. 시장에서 터지는 치킨과 김치. 다음 날 저는 아부다비 전통시장인 수크로 향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향신료 냄새와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저는 한국인 관광객 2명을 따라갔습니다. 물론 허락을 구하고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친구들이었죠. 그들이 향신료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주인은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 여성이 물었습니다. 주인이 향신료를 집어들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이요. 주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코리아. 불고기, 비빔밥, 김치. 저는 놀랐어요. 한국 음식을 줄줄 외우다니요. 주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치킨. 한국 치킨 정말 맛있어요. 제 아들이 좋아해서 자주 사 먹어요. 여성들이 웃으며 대답했죠. 프라이드 치킨이요? 양념 치킨이요? 양념. 주인이 즉답했습니다. 매콤하고 달콤한 거. 환상적이에요.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주인은 한국 드라마도 본다고 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본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친구들한테는 특별 가격 드릴게요. 향신료 값을 20% 깎아줬습니다. 여성들은 당황하면서도 고마워했죠. 저는 옆에서 계속 지켜봤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카페 가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인이 한국인 커플을 알아보고 먼저 말을 걸었어요. 코리아? 오, 환영합니다. 차 한잔 하세요. 전통차를 내오며 주인이 말했습니다. 제 딸이 K-팝 엄청 좋아해요. 방 안에 포스터 가득해요. 커플이 웃으며 물었죠. 누구 팬인데요? NCT요. 아시나요? 당연히 알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역시 가격 할인이 따라왔어요. 저는 하루 종일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죠.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여기선 일종의 보너스 카드처럼 작동한다는 걸요. 더 친절한 서비스, 할인, 먼저 다가오는 대화. 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제공됐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국가 호감도가 돈으로, 대접으로, 태도로 바뀌는 현장. 이게 바로 94.8%의 실체구나.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고급 쇼핑몰로 갔습니다. 아부다비 몰이었죠. 젊은 층보다는 중장년층이 많이 찾는 곳이었어요. 명품 매장 앞에서 한국인 부부를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그들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여기서도 신기한 일이 많았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떤 일이요? 제가 물었죠. 전자제품 매장에서 직원이 먼저 알아보더라고요. 삼성 휴대폰을 쓰고 있었거든요. 아내가 거들었어요.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자기도 삼성 쓴다고. 한국 기술이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싶은데요. 괜찮으시면 함께 가주실래요? 우리는 전자제품 매장으로 갔습니다. 직원은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제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믿을 수 있어요. 삼성, LG, 현대. 이 브랜드들은 품질 보증이죠. 드라마나 음악 때문은 아닌가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좋아해요. 제 아이들이 K-팝 팬이거든요. 하지만 그건 엔터테인먼트예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건 기술력입니다. 그는 계속 말했어요. 1950년대엔 가난한 나라였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의 압축 성장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다른 매장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레스토랑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 사람들은 매너가 좋아요. 식당에서도 정중하고 팁도 적당히 주고. 다른 나라 관광객들과는 달라요. 백화점 직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손님들은 까다롭지 않아요. 원하는 게 명확하고 결정도 빨라요. 일하기 편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한국에 대한 호감은 단순히 팬심이 아니었어요. 존경이었습니다. K-팝과 드라마가 문을 열었다면 기술과 경제력 그리고 국민성이 그 문을 활짝 열어젖힌 거죠. 한 택시 기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국은 동등한 파트너예요. 우리처럼 빠르게 성장한 나라. 우리가 배울 게 많은 나라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아이돌을 넘어 기술의 나라로. 한국의 이미지가 한 단계 더 올라간 순간이라고요. 마지막 날 저는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에 갔습니다. 아부다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죠. 입구에서 한국인 단체 관광객을 봤어요. 가이드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이드에게 다가가 간단히 인터뷰를 청했어요. 현지인 가이드였습니다. 한국 관광객들 어때요? 제가 물었죠. 가이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최고예요. 시간 잘 지키고 예의 바르고 질문도 똑똑해요. 다른 나라 관광객들과 차이가 있나요? 많죠. 한국 사람들은 준비를 많이 해와요. 미리 공부하고 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이드하기 편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 여권이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 있나요? 가이드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대우라기보단 신뢰요. 한국인이라고 하면 일단 믿게 돼요. 매너 좋고 세련되고 문제 안 일으킬 거라는 확신이 들죠. 저는 전곡을 찔린 기분이었어요. 신뢰. 바로 그거였습니다. 한국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었어요. 일종의 품질 보증서였죠. 저는 모스크를 돌아다니며 생각했습니다. 이 신뢰는 어디서 왔을까요? K-팝 스타들의 깔끔한 이미지, 드라마 속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 기술 강국으로서의 명성.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였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개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해외에서 만난 한국인들 한 명 한 명이 좋은 인상을 남겼고 그게 쌓여서 국가 이미지가 된 거죠. 저는 한국인 관광객 중 한 명에게 다가갔습니다. 60대 초반 여성이었어요. 여행 어때요? 제가 물었죠. 좋아요.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인이라서 더 친절한 것 같나요? 그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글쎄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느낌은 받아요. 택시 기사분이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먼저 꺼내시더라고요. 기분 좋았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패스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패스는 분명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를 나오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인으로 여행한다는 건 2025년 현재 특권이라고요. 일주일간의 취재를 마치고 저는 호텔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죠.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한국 여권, 2025년 최고의 명함. 저는 타이핑하면서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공항 심사대의 미소, 시장 상인들의 환대, 매장 직원들의 존경, 가이드의 신뢰. 이 모든 게 숫자로 증명됐어요. 94.8%. 거짓말하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에미리트 팰리스의 조명, 루브르 박물관의 돔, 코르니슈 해변의 불빛들. 이 아름다운 도시들은 배경일 뿐이었어요. 진짜 이야기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저는 기사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인으로 여행한다는 것은 2025년 현재 특별한 경험이다. 그것은 단순히 관광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체감하는 여정이다. 15년 전만 해도 노스냐 사우스냐 물어야 했던 나라. 지금은 드라마, 음악, 기술, 매너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뤄진 게 아니다. 해외에서 만난 한국인 한 명 한 명의 행동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다.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 기사를 읽을 한국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자부심.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이었어요. 한국 여권은 이제 최고의 명함입니다. 하지만 그 명함의 가치는 앞으로 한국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죠. 저는 기사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 겨울 당신이 해외로 나간다면 기억하라. 당신의 국적은 최고의 명함이다. 그리고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명함에 새겨진다는 것을. 기사를 완성하고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어요. 아부다비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기자 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취재였다고 생각하며요. 한국인으로 여행한다는 것. 그것은 2025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환영받는 여정입니다.